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2일 이호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잠겼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고 또 건강을 좀 걱정해 주신 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조금 목소리를 키워서 음, 그 밝은 목소리로 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이렇게 정해봤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 이제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제 생각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뉴스부터 볼게요. 뉴스는 미국 증시가 부양책 우려로 하락했다는 소식하고 금리는 부양책 기대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부양책은 우려, 여긴 증시는 우려하고 금리는 기대했다. 음, 그냥 좀 쉬는 구간이다라고 소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펀드들이나 아니면 큰 돈의 움직임은 이미 포지션이 세팅은 지금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이 되네, 어쩌네, 뭐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어쨌든, 다다음 주잖아요. 이제 11월 3일이니까. 그래서 이 날을 앞두고 중요한 포지션들은 이미 다 정리가 좀 돼서 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그 전까지는 사실 뭐 부양책 뭐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소강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대선 이후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상황을 좀 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니까 뭐 어제도 뭐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될까요? 바이든이 될까요? 알 수 없죠. 지금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바이든이 우세하다는 건 맞지만 트럼프가 불복하지 못할 정도로 질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여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수요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 속에 4% 정도 하락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유가는 그냥 계속 되돌이표예요. 40불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당연히 사상 최대고요.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주가는 지금 한 4%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주가 레벨 자체가 지금 신고가 수준이에요.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고 시총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테슬라도 뭐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콘 같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이지북에서는 경제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슬라이드 투 모데스트 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폭 완만한 정도로 성장. 뭐 이게 뭐 멘트들이 조금씩 바뀌지만 이전보다는 톤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월 회의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좀 결국은 또 도비시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용 중에는 이제 고용 성장이 여전히 더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전망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좀 빨라지고 있고 사망자 수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사실은 부양책을 그러니까 연준의 스탠스가 멈추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이게 그 차트인데요. 미국 대선 앞두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여기는 거래량이 안 보이네요.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다. 소강 상태 이렇게 뭐 힘 힘은 없는 막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어제 지금 원 달러 환율이 지금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림은 달러 가치거든요. DXY는 전반적인 달러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7월 달에 이렇게 내려온 이후로 거의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92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 달러 강세는 랑은 뭐야 이거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런지를 뒤에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빅스도 30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조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30이 넘어설지 안 넘어서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어쨌든 그냥 이런 상황으로 그냥 계속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보시죠. 그리고 페이팔이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8% 급등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고 실제로 연간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음, 제가 만든 말이긴 하지만 숏캐시 요거는 제 생각에도 좀 말을 잘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에 또 어젯밤에 또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미국 시장은 좀 0.3% 정도씩 뭐 조정받았고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는데 이건 섹터별로 차별화가 아니고 개별 종목별 차별화가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6, 7%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뭐 넷플릭스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뭐 성장주 끝나는 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지금 시간에 4% 오르고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페이팔 이런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별 종목단에서 이슈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이한 거는 뭐 코노코 필립스가 6% 빠졌다 뭐 이런 거 정도 있네요. 골드만삭스나 뭐 이쪽은 뭐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상황이다. 최근에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에 보면은 요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30년물 20년 이상 그 장기 채권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 장기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채의 가격이 빠질 거다라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갈 거다. 장기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것에 대한 베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미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금리가 올라간다면 시장이 뭐 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생각 물론 좋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지금 숏 베팅이 지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간 거고요. 요 그림이 이제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하고 2년물 금리하고 차이를 예년에 많이 봤던 게 이게 0 이하로 내려가면 항상 리세션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보여줬었죠. 우연찮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리세션이 왔고요. 리세션 구간에서는 장단기 금리차는 항상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올라가는 이유는 단기 금리는 연준이 막아놓는데 장기 금리까지 막아놓을 수는 없으니 장기 금리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붙었다가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도 사실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올라가더라도 이게 과거에 비해서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의 추세적인 회복,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거는 오케이예요. 저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긴 하지만 이게 과열이 되거나 그래서 과열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을 만들 정도로 너무 좋다. 예, 이런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제가 주가를 좋게 보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나왔지만 연준이 뭐 안 멈춘다는 거예요. 연준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돈을 계속 푼다. 돈을 가속화돼서 모멘텀을 가지고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던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은 아예 없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환경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주가가 뭐 안 빠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대선이라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그 이후 내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9월 달부터 이미 지금 1180원을 깨진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위안화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FX 딜러 친구랑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때 이렇게 막아줬던 게 이 구간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가 사실은 달러는 지금 여기가 약세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는 6월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때 이후로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와서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 후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보면은 위안화가 강세라는 거고요. 위안화 강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중국 경제가 좋다. 경제 지표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행을 안 간다. 중국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니까 달러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 가치니까요.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 진짜 알 수가 없어요. 환율은. 근데 아마 지금 어제 뭐 얘기한 건 1120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달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달러는 왜 안 빠지지? 오히려 달러는 어제도 약세였거든요. 최근에. 그럼 달러는 뭐에 대해서 약세라는 거고, 원화는 왜 이렇게 달러 대비로도 강세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제가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좀 간단하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제가 니프티 50,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냐면 숏 캐시였습니다. 숏 캐시를 하자라는 말은 뭐냐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였고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화폐 가치의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다. 그러니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뭔가를 받아줘야 된다.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온다 안 온다 말은 많았지만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기운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유럽 그리고 일본, 여기서는 지금 이미 지금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는 맞지만,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일어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또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주식 얘기도 했었고, 뭐 비트코인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금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뭘 한다라는 얘기냐면, 내 자산을 저장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저장.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앞으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어디다 저장해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가장 중요한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보면 연준이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줄어들었다,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냥 뭐 계속 어차피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큰 트렌드의 방향에, 뭐 요런 움직임보다는 큰 트렌드의 방향에 움직이시는 게 좋고, 요 반응은 결국은 핵심은 화폐 가치 하락과 숏 캐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불확실성 요인과 변동성 요인과 방향성은 다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변동성과 방향성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방향성은 이런 거고요. 변동성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다른 겁니다. 니프티 50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요겁니다. 연준, 그러니까 20이요. 왜 20일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지, 최근에 가속화되면서요. 연준 자산도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니? 뭐 그렇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좋을 거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니?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